제11강입니다. 제4장 등기 절차, 제1절 총칙을 보고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총칙이 모든 등기에 공통되는 부분을 모아놓은 거고, 이게 등기 절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걸 법전에서 보면 제4장 등기 절차의 제1절이 총칙입니다. 여기 중요사항이 공통되고 기본적인 사항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22조 신청주의부터 해가지고 여기 33조까지, 이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공통사항이죠. 공통사항, 등기 신청 내지 등기 절차에 공통되는 사항을 여기 다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강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가 어떻고,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특징들을 규정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3절은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도 역시 또 권리에 관한 등기에 공통되는 사항을 여기에 일관 통칙에 다 모아놓고, 그게 끝나면 이제 각 강론에 들어가가지고 소유권 등기가 어떻고, 영위권 등기가 어떻고, 담보권 등기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규정해 나갑니다. 신탁에 관한 등기. 그래서 여기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것은 그 등기의 특수한 것, 특징적인 것만 이렇게 뒤에 모여 있고, 권리에 관한 등기의 공통사항은 이제 통칙에 모아놨겠죠. 근데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로 나누어진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등기에 또한 공통되는 것이 여기에 등기 절차 총칙에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살펴보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문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의 원칙이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제22조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란 말은 등기를 국가기관이 알아서 해준다 그런 게 아니라 당사자가 신청하라는 겁니다. 자,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신청주의 원칙이죠. 자, 등기는 당연히 부동산 등기죠. 당사자의 신청, 등기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방식, 또는 관공서의 촉탁, 관공서가 촉탁한다는 거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어떻게 일을 부탁하는 거, 맡기는 거죠. 업무 협조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관공서에서 이거 등기 좀 해달라 촉탁이 들어오거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이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신청주의입니다. 물론 직권으로 하는 등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있고, 법원의 명령으로 하는 등기도 있고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다, 이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의 신청이죠. 신청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이제 등기관이 직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거나, 법원이 명령을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규정이 있겠죠. 자, 이게 원칙이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서 한다. 자, 제2항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얘기고,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촉탁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신청하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3항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등기 신청 수수료 얼마 안 됩니다. 13,000원도 있고 15,000원도 있고 3,000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제 23조. 자, 23조를 보는데, 등기가 신청주의 원칙인데,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어떻게 되냐, 이게 규정이 많습니다. 일단 8항까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하나씩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조 1항이 가장 중요한 규정이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고 이 두 사람이 등기 권리자 측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등기 의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어가지고 공동으로 신청입니다. 공동신청주의라고 합니다. 공동신청주의 원칙입니다.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신청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다라는 게 23조 1항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죠.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 게 이제 2항부터 쫙 여기까지 8항까지 나옵니다. 1항이 원칙인데 예외적인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2항부터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조문에서 챙길 게 이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인데 등기 권리자는 뭐고 등기 의무자가 뭔가 이 개념을 좀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예, 이 개념은 뭐 등기법에는 정의를 해놓은 바가 없고 판례가 이를 밝혀주는 거 있어가지고 판례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 판례인데 판례는 이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찾아온 겁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관한 것인 바. 이거 우리 방금 조문에서 확인했죠. 여기서 위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 의무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판례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등기부 상의 형식상 지금으로는 등기 기록상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현행법에서는 맞겠죠. 과거에는 등기부라고 불렀고 등기 기록의 형식상입니다. 실제로 어떤가가 문제가 아니라 형식을 봐가지고 등기 기록에 뭔가 적혀있는 그 형식을 본다는 겁니다.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 무언가 등기를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건 간에 뭔가 등기를 신청할 거 아니냐 이거죠.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고 나면 권리를 상실. 근데 이런 경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면은 소유권을 넘겨준 자가 권리를 상실하고 예를 들어서 매매를 통해서 매도인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에게 해줘버리면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매도인은 권리를 자기 소유권을 넘겨주고 상실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매매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등기 기록을 안 봐도 압니다. 매매하면은 파는 사람이 소유권 넘겨주고 사는 사람이 소유권을 받아가지고 그거 누가 몰라?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등기 기록을 보고 판단한다 이겁니다. 등기 기록의 기재 내용 그 형식을 딱 봐가지고 거기에 그것만 딱 보면 이 사람이 권리를 상실하는구나. 그 다음에 기타 불이익 이 사람이 지금 불이익을 받네. 이것이 등기 기록상의 등기 기재 내용에 따라서 딱 보면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게 등기 의무자다 이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절차법상으로 등기법 절차법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등기 기록을 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무효 등기 같은 거 뭐 명의신탁을 해놓은 등기라든가 이런 거는 뭐 등기 기록상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 등기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 여기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 이 사람 권리가 상실되네. 이 사람 등기 의무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게 만약에 무효 등기다 그러면 그 등기 의무자가 뭐 권리 잃을 게 하나도 없죠. 실제법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실제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등기 기록상 봐가지고 그렇게 드러난 그 사람이 바로 등기 의무자다. 이게 등기 의무자 개념입니다. 민법상으로 실제법상으로 그게 정당한 거야 맞는 거야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등기 기록을 딱 보고 딱 봤을 때 김계동이 적혀있네. 김계동이 지금 이거 이전해버리면 김계동이 소유권 상실하네. 이게 등기 의무자다 이거죠. 그게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게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게 대부분은 진실과 실체적 권리관계가 맞아떨어지지만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등기 의무자는 등기 기록의 형식상, 기재 형식상으로 기재 내용을 보고 등기 기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따라 판단하는 거지. 그거 잘못됐다 실제로 어떻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죠. 등기관은 등기 기록만 보고 의무자 맞네, 이 권리자 맞네 이렇게 판단하고 등기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 등기관이 그거 잘못됐습니다. 우리 지금 뭐 소송 중인데 소송하다 보면 저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등기 기록을 보고 판단한다 이거죠. 자, 형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자,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 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그 등기로 판단해 볼 때 이 등기 되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는구나 하는 게 등기 의무자다. 등기 명의인이거나
등기 명의를 올리는 사람이 등기 명의인이고, 등기 명의라는 개념은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가 상대편에 있을 때 등기 권리자에 대응되는 개념이 의무자가 나오면 권리자가 상대편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등기 명의인은 당신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등기 기록에 당신 이름 있어? 내 이름 있어요. 그럼 당신 등기 명의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를 전제하는 겁니다. 누군가 권리를 얻어갑니다. 자,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거나 거의 포괄성계인, 상속인 등 이런 사람이 포괄성계인이죠. 자, 등기 의무자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등기 의무자가 등기부상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하에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 의무자다. 이렇게 되면 등기 권리자는 이걸 그대로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등기 권리자는 그대로 반대로 뒤집으면 등기 기록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하에 권리를 얻거나, 상실이 아니고 취득하거나 얻거나 기타 불이익이 아니고 이익을 받는 자, 이런 자가 지금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매매의 사례에서 보면 매수인이 만약에 받아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받겠죠. 그러면 등기 기록의 형식상 기재 내용으로 봤을 때 권리를 얻는다, 소유권을 얻는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고.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보고, 자, 어쨌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려면 일단 등기 기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예컨대 소유권인 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 의무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름 올라가 있는 사람이 빠져 있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다. 이거는 등기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청 각하입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가 1항에서 원칙이다. 이게 원칙인데 이제 2항부터 예외가 쫙 나옵니다. 예외는 다음 동영상에서 봅시다.